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개종시계의 추가 더디게 흔들리는 듯했다. 박정숙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잿빛 하늘 아래 앙상하게 드러난 겨울나무 가지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이 곁을 떠난 지 꼬박 3년 하고도 한 계절이 더 지났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파인 깊은 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시린 바람만 드나들었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바쳤던 그녀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소박하지만 정겨운 노년을 보내리라 꿈꿨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도 허망하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와 함께 흩어져 버렸다. 하나뿐인 딸 수연은 결혼 후 맞벌이로 제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이따금 손주들을 데리고 들르는 것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지만 그마저도 짧은 만남 뒤에는 더 깊은 적막과 고독만이 집안을 감돌았다. 까똑! 단조로운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정숙은 마치 숨어있던 사냥꾼에게 발각된 작은 짐승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얼마 전 견디기 힘든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볼까 하여 조심스레 내려받았던 중장년층 커뮤니티 앱 은빛 인연에서 온 메시지였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외로운 황혼의 따뜻한 벗을 은빛 인연이 함께합니다라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자극했었다. 수없이 망설임 끝에 가입한 그곳에서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중동의 두바이에 파견 근무 중인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했고 정숙과 비슷한 연배의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하여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에 중후한 멋을 지녔고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들은 한때 문학소녀를 꿈꾸며 밤새 시를 읽곤 했던 정숙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정숙님, 이곳 두바이의 하늘은 오늘도 불타는 듯 뜨겁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정숙님이 계신 한국의 차분한 겨울 하늘을 향하고 있답니다. 부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읽는 정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낯설고도 아련한 설렘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답장을 써 내려갔다. 민준 씨도 머나먼 타국에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첫눈이라도 금방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려 있네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간절한 오후입니다. 답장을 보내기가 무섭게 까똑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 마음도 어찌 그리 정숙님과 같은지요. 이곳의 화려한 야경보다 정숙님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그립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숙님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진솔함과 깊이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제 황량했던 삶의 마지막 정류장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감해 봅니다. 정숙의 뺨이 사과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마지막 인연이라니. 그녀는 빠르게 뛰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이 예기치 않은 설렘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미래를 가만히 그려보았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마치 봄눈 녹듯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삭막하기만 하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정숙의 하루에 규칙처럼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두바이의 일출 사진과 함께 다정한 안부를 물었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때로는 감미로운 사랑시를 보내와 정숙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때로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정숙의 외로움을 정확히 읽어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혹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반쪽처럼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정숙은 어느새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고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깊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정숙에게 강민준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에 나긋나긋하고 여유롭던 음성과는 전혀 다른 잔뜩 긴장하고 불안에 떠는 목소리였다. 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정숙 씨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염치불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세상에, 민준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정숙은 그의 불안한 목소리에 덩달아 가슴이 뛰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진행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럽게 심각한 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통관 절차가 예고 없이 강화되는 바람에 당장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 2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 한국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몇 배로, 아니 원하시는 만큼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200만 원.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껴 쓰고 모아온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평생 누구에게 돈 한 푼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 민준 씨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지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민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당신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딸 수연의 눈을 피해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유산 중 일부였다. 화면에 찍힌 강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는 짧은 순간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묘한 흥분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자신이 그의 삶을 구원한 성녀라도 된 듯한, 그리고 그와의 약속된 미래가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온 듯한 위험한 착각이었다. 돈을 받은 강민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살갑게 정숙을 대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뜨거워졌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환상적인 약속들도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 양평 어디쯤에 함께 살 아담한 전원주택, 정숙이 좋아하는 탐스러운 작약꽃을 가득 심을 아늑한 정원, 그리고 매일 아침 햇살 아래서 함께 마실 향긋한 커피 향기까지. 정숙은 그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처럼 웃고 소녀처럼 설레며 현실의 고독과 불안을 까맣게 잊어갔다. 그녀는 이미 그의 언어가 빚어낸 환상의 성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약 한 달 뒤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던 그의 약속은 또 다른 위기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당장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직원입니다. 차마 외면할 수가 없군요, 정숙 씨.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 진하게 묻어났다. 정숙은 이번에도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 후로도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로 인한 사업 자금 압류, 한국 귀국을 위한 항공권 구입 중 발생한 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갑작스러운 현지 세무조사로 인한 벌금 납부 등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액수는 점점 더 커져갔고 명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때마다 강민주는 정숙의 동정심과 모성애, 그리고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과 함께할 아름다운 노후에 대한 기대를 절묘하게 버무리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정숙은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과 딸 수연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비상금으로 부어왔던 낡은 적금 통장까지 해약하며 그의 끝없는 요구에 응했다.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줄어들었지만 강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그녀의 눈과 귀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나뿐인 딸 수연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평소와 달리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통화하고 때로는 혼자 웃고 때로는 혼자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다. 가끔 돈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은행 심부름을 다녀온 뒤 유난히 얼굴이 창백해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엄마, 요즘 통화하는 그 남자분 누구야? 혹시 엄마한테 돈 요구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해, 엄마. 수연은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날카로운 질책뿐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 사람은 그런 저급한 사람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너는 상관하지 마라. 모녀 사이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냉각되었다. 정숙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혈육인 딸에게마저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고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강민준이라는 존재에게 더욱더 병적으로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마지막 남은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올 구체적인 날짜를 잡았다고 정숙에게 알려왔다. 바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는 정숙에게 우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한국에서 함께 보내야죠. 그날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와 줄 수 있겠어요? 나의 정숙 씨? 라며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달콤하게 속삭였다. 정숙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공항에 입고 나갈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외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다려놓고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 따위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가 오면 그가 약속했던 수억 원의 돈과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정숙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 깨닫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 이브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강민준에게서 그동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정숙 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관문에서 한국으로 보내려던 제 전 재산과 정숙 씨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가 현지 세관에 꼼짝없이 걸려버렸습니다. 당장 오늘 안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는 물론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압수당하고 저 역시 불법 자금 유출 혐의로 이곳 감옥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숙 씨, 제발 이게 제 인생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면 우리 정말 약속대로 한국에서 아니 세상 어디든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숙 씨. 그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정숙이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었다. 정숙의 눈앞이 한순간에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와 버린 뒤였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 그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돈과 시간 그리고 간절했던 희망까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린 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상담 창구로 향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민준 씨가 내 곁으로 올 거야. 그녀는 망가진 레코드판처럼 끊임없이 그 말만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며칠 뒤 대출금 전액이 강민준이 알려준 새로운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은행 직원의 확인 메시지를 받은 후 정숙은 초조함과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하다못해 짧은 메시지 한 통조차 오지 않았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차가운 회색빛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고 그가 알려주었던 수십 개의 전화번호는 약속이나 한 듯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정숙은 며칠 밤낮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그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스마트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혹시나 하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고 배터리가 닳을 새라 충전기를 꽂아두고 또 꽂아두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나 다정한 메시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대신 칼날처럼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녀의 심장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정숙은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따금씩 흥겨운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을 조롱한 듯한 소음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세상 모든 근심을 초월한 듯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사무치는 배신감, 온몸을 태울 듯한 수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절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기 혐오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얼마나 눈뜬 장님처럼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망한 꿈을 꾸며 스스로를 기만했는지 이제야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깨달았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단 말인가. 딸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지만 정숙은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엄마, 괜찮아? 문 좀 열어봐, 응? 하며 울먹이는 수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정숙은 그저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평생 모은 돈,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 그리고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넋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던 정숙의 눈에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끝에 위태롭게 걸린 가느다란 초승달이 들어왔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었던 낡은 백금 반지가 왼쪽 약지에서 싸늘한 감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삶의 온기였다. 정숙은 차갑게 식어버린 반지를 하염없이 매만지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걸까? 아니면 그저 헛된 꿈을 쳤었던 어리석은 늙은이였을 뿐일까? 새해가 밝았지만 정숙의 시간은 여전히 모든 것이 얼어붙은 혹독한 한겨울에 갇혀 있었다. 딸 수연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와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냉랭한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숙도 딸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어렵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렇게 엄마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아니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돈일지도 몰라. 그 돈, 단돈 100만 원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다시는 그 악마 같은 놈한테 엄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바른 길만을 가르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치욕스러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특히나 자신을 존경했던 옛 제자들이나 동료 교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또한 두려웠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경찰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생사를 다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일 것 같았다. 아니다, 수연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분수를 모르고 헛된 욕심을 부려서.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놈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지. 엄마는 그저 외로웠던 거잖아. 사람이 사람을 믿고 정을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수연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딸의 뜨거운 눈물과 진심 어린 외침 앞에서 정숙은 그동안 애써 억누르고 참아왔던 모든 감정의 둑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딸의 작고 여린 어깨에 기대어 아주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수연아,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며칠 후 정숙은 수연의 부축을 받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야윈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결이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졌다. 모녀는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한참을 걸어 동네 파출소 앞에 섰다. 정숙은 낡고 빛바랜 파출소 간판을 한참 동안이나 올려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아 몇 번이고 망설였다. 그때 수연이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에 정숙은 마침내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파출소 안으로 옮겼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며 가슴 깊이 팬 상처가 하루아침에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줄기 희망의 시작이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어느 이름 모를 도시의 어둡고 습기찬 PC방 구석자리.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수십 개의 다른 가명을 번갈아 사용하던 전문 로맨스 스캠 사기꾼은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능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낡은 노트북 모니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외로움과 절망에 지친 중장년 여성들의 수많은 프로필 사진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그중 가장 취약해 보이는 한 명의 사진을 클릭했다. 그리고 마치 오랜 연인에게 보내듯 능숙하고도 기만적인 솜씨로 그녀에게 첫인사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유독 당신의 프로필이 제 가슴속으로 운명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사람 좋은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다음 사냥감을 향한 차갑고도 비정한 탐욕의 빛으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